에이 그래도 진골보단 피골이 낫지. 더 안심되잖아. 무슨 피를 그렇게 많이 붙여서 사. 차라리 진골이 낫지. 무슨 피골이야. 피골이 낫다니까. 진골이 낫다니까. 아 여러분 비키세요. 성골 지나갑니다. 아니 성골? Always be classy. 오늘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가 상위 50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예상 매출, 판매 규모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계 하면 이제 스위스가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스위스 명품 시계들의 순위가 거의 이제 전 세계 명품 시계 순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죠. 일단 첫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롤렉스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롤렉스는 물론 굉장히 이제 최고의 브랜드죠. 근데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죠.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 랑이온트 제네, 브레게, 바제론 콘스탄틴, 예거르 쿨트르, 블랑팡 이 중에 오데마 피게가 굉장히 치고 올라왔고 파텍 필립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죠. 바제론 콘스탄틴도 순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예거르 쿨트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순위가 하락을 하고 있고 블랑팡 같은 경우에는 20위권 안에서 사라졌고 브레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씩 순위가 하락되다가 20위권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오데마 피게랑 파텍 필립이 굉장히 좀 피가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니즈가 많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브랜드들은 순위를 고수하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 하이엔드 브랜드들 제외하고 다른 시계들의 순위를 또 보면 브라이틀링이 엄청 상승세네요. 계속 이제 순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태그 호이어와 IWC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브랜드죠. 티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지만 자리를 이제 잘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튜더, 롤렉스 동생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죠. 튜더가 엄청 상승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던 게 파네라이가 이렇게 순위가 높은지 몰랐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좀 이렇게 대중적인 시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매니아층이 명확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15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라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명품 시계 브랜드 매출액 상위 20개 브랜드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은 제가 모자이크를 했었죠. 지금 2021년 순위를 10위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태그 호이어입니다. 명품 시계라는 게 사실 뭔가 기준은 명확히 없지만 백화점에 독립된 부티크가 있냐 없냐 그게 어느 정도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그 호이어가 딱 경계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9위는 IWC. 최근 5년 동안의 표를 보면 IWC는 이제 8위에서 10위까지 계속 이제 태그 호이어랑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디자인이 굉장히 좀 엘레강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다음 8위는 티소. 저도 이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시계 브랜드로 티소를 좀 많이 언급을 했을 정도로 대중적이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잘 찾던 브랜드였죠. 7위는 리차드 밀. 예술 작품을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리차드 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가부터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억대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도 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인데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좀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6위는 파텍 필립. 말이 필요 없죠. 명품 시계들의 명품 시계. 역사적으로 보든 기술력으로 보든 브랜드 가치를 보든 명실공히 최고의 명품 시계 브랜드이죠. 피가 진짜 많이 붙고 있더라고요. 코비드 사태 이후로 더. 롤렉스도 마찬가지지만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가 피가 붙는 걸 보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명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5위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5위 론진입니다. 저희도 또 소개드렸던 브랜드이죠. 스와치 그룹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각종 승마대회의 공식 기록 파트너사 타임키퍼라고 하죠. 그 역할을 하고 있고 1832년에 스위스 상티미에를 기반으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태그 호이어가 딱 명품 시계의 기준점을 딱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 인지도는 태그 호이어가 더 높지만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론진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론진이 이렇게 순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론진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컬렉션이 있죠. 클래식 컬렉션이랑 스포츠 컬렉션. 클래식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워치의 라인업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아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게 마스터 컬렉션이라는 시계가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은 비교적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레스워치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 컬렉션에는 대표적인 게 하이드로 콘퀘스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레전드 다이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위는 오데마 피게입니다.
1875년에 줄 루이 오데마와 에드워드 오규스트 피게가 같이 설립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예요. 세계 5대 시계라고 명명하는 그 브랜드들 안에 들어가는데,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드레스워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유독 스포츠워치가 굉장히 강세인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로얄오크입니다. 젠타 디자인이라고 하죠. 브레이슬릿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포츠 스틸을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로얄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와 함께 최고의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평가받는 시계입니다. 이 로얄오크가 오데마 피게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델이냐면, 이번 조사를 모건 스탠리랑 같이 진행한 이 럭스 컨설팅의 창립자가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로 출시 50주년을 맞이한 로얄오크가 오데마 피게의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담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오데마 피게 하면 사실 로얄오크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면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위 오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IWC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1848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대표적인 시계 브랜드입니다. 스와치 그룹의 정말 주력 브랜드이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 보시면서 아마 오메가의 로고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타임키퍼이기 때문에 모든 올림픽에서 이제 오메가의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제임스 본드 마케팅이죠. 007 에디션을 제임스 본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출시를 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메가에 매료됐던 게 이제 제임스 본드 때문이기도 했죠. 대표적인 모델은 제가 이제 가장 즐겨 차는 시계 중에 하나인 시마스터를 포함해서 스피드마스터, 아폴로호의 우주비행사들이 착용을 해서 최초로 달까지 갔다 와서 문어치라는 별명이 있는 시계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차의 비유를 하면 롤렉스가 벤츠라면 오메가가 좀 BMW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는 롤렉스가 훨씬 높겠지만요. 그 다음 2위는 까르띠에입니다. 1847년에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가 프랑스에서 설립한 브랜드이죠.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시계 구매를 허락받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초의 현대적인 손목 시계로 평가받는 까르띠에 산토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이얼에 보통 로마자 인덱스를 새기고 외형과 마감면에서도 논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 모델은 탱크, 산토스, 발롱블루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까르띠에는 특히 이런 명품 시계 시장에서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로 유명하죠. 시계 자체가 좀 주얼리 같은 우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퀘어 형태의 시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스퀘어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롤렉스입니다. 이 롤렉스는 뭐 항상 1위죠 사실. 이 브랜드 가치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시계의 역사에서 보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느낌. 1905년에 한스 빌도르프와 그의 사위였던 알프레드 데이비스가 함께 설립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이고요. 정말 명품 시계의 상징이죠.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명품 시계 브랜드이고, 진짜 저도 그냥 되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또 벤츠랑도 되게 비슷해서 아까 그런 비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계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브랜드인데, 그 디자인이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롤렉스 로고가 빠져도 예쁠까? 근데 이미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그 롤렉스의 고유한 디자인들을 많이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런 결론을 좀 내렸었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기술력이나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대표 모델은 서브마리너, 모든 남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트 저스트, 요것도 모든 남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드레스워치이고요. 그 외에 뭐 GMT 마스터나 데이토나나 뭐 굉장히 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계들이 정말 다 네임드이고 남자들의 로망인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채널 댓글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달리고 있긴 해요. 옛날에는 이제 롤렉스가 진짜 부의 상징이고 이제 굉장히 멋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롤렉스를 차면 저것도 뭔가 오픈런을 해서 악착같이 구했을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싫어서 안 차게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피가 계속해서 붙고 자산으로서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롤렉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자산으로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이게 뭐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량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 브랜드입니다. 롤렉스에서는 공기를 파는 거냐고 그런 밈도 있더라고요. 팩트를 다시 좀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8.8%래요. 그리고 매출액이 무려 8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는데,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10조입니다. 자, 그리고 2위인 까르띠에 선전도 굉장히 눈부신데, 매출액이 23억 9천만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정말 아깝게 원래 전통적으로 2위를 유지했던 오메가가 22억 스위스 프랑으로 1억 9천만 스위스 프랑 차이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럭스 컨설팅과 같이 조사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상위 50개 순위를 보면서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재밌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hris.